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동안의 전반적인 재회 가능성과 흐름을 쭉 훑어본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4 완드 카드가 나와주었는데, 이 카드는 그림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축제를 열고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뜻으로 결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카드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타로에서 숫자 4라는 거는 어떤 상대와 결혼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만큼 그만큼 관계가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너무 안정적이다 못해 지루하고 권태로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로는 우리 1번 분들 중에서는 장기 연애를 했거나 또는 결혼까지도 생각했던 사이였다가 이별하게 된 경우가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을 가지자고 했을 수도 있고요. 너무 오랫동안 함께하다 보니 권태기가 왔을 수도 있고, 또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너무 세세한 것들까지 다 알게 되다 보니까 갈등이 좀 생기게 되었을 수도 있겠죠. 때문에 우리 1번 분들께서는 깊어진 감정만큼 헤어졌을 때 분노와 충격도 그만큼 컸을 거라 보인대요. 옆에 있는 나인 소드 카드는 헤어짐 이후에 마치 이렇게 가슴을 칼로 찔린 듯한 아픔과 얼굴이 사색이 될 정도로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던 그런 때도 우리 1번 분들에게 있었을 거라 보이고요. 하지만 타로 결과적으로는 5월 중으로 상당히 강력한 재회 가능성이 나타나졌기 때문에 두 사람은 완전히 헤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떨어져서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더 맞다고 보여요. 5월에 나와준 요 에이스 컵 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림처럼 넘쳐 흐를 듯한 엄청난 애정, 또 기쁨,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뜻이고, 또 경계를 넘나든다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이별로 인해서 두 사람 사이에 이 막혀있던 벽을 이제는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정말 강력한 재회운을 뜻하고 있고요. 아마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느꼈던 허전함과 또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식으로 정말 많은 생각을 각자 했을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헤어져 있는 이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다시 불타오르기 위해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시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어차피 다시 만날 거니까 우리는 영원히 남남될 거 아니니까 라는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실 수 있다면 오늘의 타로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디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또 추가적으로는 또 옆에 은둔자 카드가 나와 주었는데, 이 은둔자 카드도 겉으로는 말은 못해도 우리 1번 분의 속이 지금 고통으로 가득 차서 말이 아닐 것이란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은둔자라는 이름답게 이 카드도 사방이 이렇게 꽉 막힌 자신만의 동굴 속에 숨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혼자 삭히고 때로는 비밀스럽게 복수를 계획하기도 하는 그런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이 그림 속 인물이 이 어두운 배경 속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것 또한 이렇게 지팡이를 이용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힘들어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금의 내 속내를 완전히 내보이기는 싫은 우리 1번 분들의 마음도 나타내고 있어요. 그만큼 이별 이후에 화나고 슬프고 상대를 증오해보기도 하고 수도 없이 오락가락 해보셨을 그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별 이후에는 누구라도 이렇게 오만 가지 생각이 뒤엉키게 되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그치만 너무 괴로우시지는 않기를 바라게 되는 게 항상 타로를 봐드리는 제 마음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떠한지 속마음 카드도 추가로 더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은 처음에는 1번 분과의 이별을 애써
전환점이라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특히 연애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생활 패턴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고착화되고 고여있게 되기 마련일 텐데요. 그리고 일본 분과의 연애와는 별개로 또 평소에도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너무 발전이 없겠다라는 위기감을 느끼셨던 것들도 있었을 거라 해요. 이대로 머물러 있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다. 삶의 변화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우리 일본 분과의 헤어짐이 있었고, 이후에 이 사람은 돈을 더 열심히 벌려고 한다던가, 새로운 공부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나름대로의 자기계발 시간을 가지며 지냈던 것 같다. 또 그렇게 지내는 게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는 그 사람만의 방법이기도 했을 거고요. 지금 이 순간에 힘들어하기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중 가서도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운명의 수레바퀴가 그려진 포춘 카드에서처럼 사람이 살다 보면 큰 변화를 겪지만 이 수레바퀴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굴러가듯이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어쨌든 시간은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제자리에서만 있기보다는 이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고 싶다라는 조금 냉정하고 이성적인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원래 좀 일욕심이 있는 성격이신 탓도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4컵 카드랑 또 3 소드 카드를 함께 설명을 드려보자면, 먼저 요 4컵 카드에 있는 컵들은 그 사람이 일본 분과 사귈 당시에 가졌던 좋은 추억들, 기억들, 소중하게 생각했던 감정들을 뜻하는데요. 보시면 멀리에서부터 누군가가 새로운 컵을 가져와서 그림 속 인물한테 권하고 있지만, 정작 이 인물은 팔짱을 끼고서 어쩐지 좀 그것을 반기지 못하고 영 탐탁치 않은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아마 이 사람 주변에서도 너가 이제 헤어졌으니 새로운 사람도 만나봐라 하는 식으로 이것저것 참견도 하고 조언을 주고 있지만, 이 사람은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딱히 간절하게 새로운 연애를 원하는 상태도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본 분에 대해서도 아직 마음이 있고 매력을 느낄 정도로 사귈 당시에도 정말 일본 분을 많이 좋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론 둘이 안 맞았던 부분들을 생각하면 무작정 다시 만났다가 또 똑같은 상처를 받게 될까봐 좀 두려운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 보여요. 옆에 3 소드 카드도 보시면 그림에서도 그 의미가 바로 느껴지듯이 일본 분과의 이별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은 상처와 고통을 느꼈었고, 그로 인해 심지어는 연애 자체에 대한 가치관까지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카드는 혼란스러움, 또 고독감이라는 감정을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재밌고 흥미가 간다라는 단순한 마음만으로 누군가 연애를 시작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좋아한다. 그 이성에게 흥미가 간다라는 마음만으로 충동적인 만남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성격은 잘 맞을지, 서로 상처 주지 않을 것인지, 관계가 깊어지고 오래 가더라도 상처 주지 않고 서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될지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따져가면서 상대방을 좀 처음부터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야 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너무 힘들고 귀찮아서 차라리 혼자 지내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은 이 사람 개인적으로도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있고, 아직까지는 재회나 새로운 연애에 대한 의지보다는 좀 힘들고 지친, 뭔가 마음을 휴식하며 안정적인 일상의 패턴을 다시 찾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 이렇게 그 사람에게 혼자 있을 시간을 좀 주다 보면 그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생각도 스스로 좀 알아서 정리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일본 분에 대한 자신의 마음도 다시 확인하게 되고, 내가 아직 일본 분에게 미련이 있구나. 또 마지막에 이 러버 카드는 다시 연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서로 다른 존재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카드이기도 해서 비록 그 사람도 우리가 참 성격도 많이 다른 사람들이고 안 맞는 부분도 많았지만 그것은 누구 하나가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성격이 다를 뿐이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지만 진정한 재회가 가능한 것도 맞고요.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극복이 되어야지만 그 사람도 연락 또한 다시 해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좀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연락운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뽑은 카드를 한번 펼쳐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연락운에서도 그 사람에게서는 후회와 과거에 대한 미련을 나타내는 5 컵 카드가 이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연락 또한 아마 이 사람이 1번 분에게 먼저 해올 가능성이 상당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카드에서도 그림 속에 이 물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들은 과거에 이 사람이 1번 분과 연애하며 잘 안 됐던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을 나타내는데 그런 기억들을 쉽게 잊어버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기억하게 되는 거를 보면 그때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던 것들, 못했던 대화나 아쉬웠던 기억들을 다시 되돌리고 싶다. 그때 미숙하게 굴었던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감을 느끼게 되면서 다시 돌아간다면 이 연애를 정말 잘해볼 수 있을 텐데 되돌리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들,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게 되다가 연락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옆에 나타난 8 코인 카드와 별 카드 같은 경우로도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두 카드는 모두 휴식과 안정을 의미한다. 이 사람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데도 이제는 서로 쓸데없는 의심, 집착, 사소한 일에 대해서 죽도록 싸우거나 하는 일들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서로를 믿는다면 그러한 시간은 필요치가 않다. 서로 힘들게만 할 뿐이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꾸 확인하려 하고 집착하려 하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감정이 심하게 요동쳐야만 하는 그러한 연애보다는 이미 서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만큼 이제는 서로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싸움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배려, 최대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클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서로 사랑 싸움을 하게 되는 이유 또한 상대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게 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한 욕심들을 좀 내려놓아 달라는 조언도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 잔잔한 만남이어야지 오랫동안 연애가 지속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일 거고요. 그리고 때마침 마지막 조언 카드에서도 비슷한 조언이 나와주기도 했는데요. 이 빛을 뜻하는 라이트 카드 자체도 인내와 이해 또 배려를 뜻하는 대표적인 카드이기도 해요. 좀 다혈질의 성격이나 성급한 판단을 자제하고 이미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들을 상기를 한다면 재회를 한 이후에도 큰 문제 없이 오랫동안 만나갈 수 있을 거란 조언을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재회를 했다가도 똑같은 문제로 또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꼭 필요한 조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 1번 분들에 대한 해석도 여기에서 마치고 또 바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2번 분들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동안의 전반적인 재회 가능성과 흐름을 쭉 훑어본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나와준 요 포춘 카드를 봤을 때 이 4개의 귀퉁이에 책을 읽고 있는 이 형상들은 별자리들을 나타내는데 이 별자리들은 원래는 변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책을 읽으며 무언가를 깨우치고 더 발전하려 하는 모습인데요. 또 가운데에 있는 거는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부르는데 이 수레바퀴 또한 누군가가 일부러 건드리거나 어떤 변화를 주지 않는 한은 몇 개월, 몇 년이 흘러도 제자리에서 똑같이 돌아가기만을 반복하겠죠. 그래서 이 카드에서는 우리 이번 분에게도 비록 이별을 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힘들고 우울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우울해하기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용기를 내서 더 많은 세상을 경험하고 이 어두운 시간을 역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라는 조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좋든 싫든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니까요. 지금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번 4월에서 6월까지의 시기가 이번 분께는 큰 변화를 앞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행운의 기회를 잡으려고 적극 행동하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한 채 가만히 있느냐, 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큰 차이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운세고, 또 막상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까지 힘들어 했을까?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면서 붕 떴던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지금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없도록 좀 더 냉정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조언이에요. 그리고 오늘 타로 결과적으로는 6월달은 되어야 비로소 재회 가능성이 나타나주기도 했는데요. 특히 6월달에 나와준 이 타워 카드는 파괴나 붕괴, 파멸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카드인데 그 파멸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림을 보시면 번개가 마구 내리치고 온갖 지진과 화재가 일어나서 이 탑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심지어 아래쪽은 깊은 절벽이기까지 해서 떨어지면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지역에 이 탑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한번 위험을 겪고 난 뒤에는 이 사람들도 더 이상 이렇게 위험한 자리가 아닌 좀 더 안전한 지역에 탑을 다시 세우려고 하겠죠. 정말 절망적인 일이지만 탑의 붕괴를 통해 사람들이 뭔가 깨닫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타워 카드의 해석은 탑이 무너지는 것에만 끝나지 않고 이 충격을 통해 새로운 국면으로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번 분과 헤어졌던 그 상대방 두 사람 모두가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한번 큰 이별, 큰 충격을 겪고 나서야 진정으로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리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게다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떨어지고 있는 인물들 중에는 왕관을 쓰거나 높은 자리에 있었을 법한 사람들이 주로 보여지는데요. 이들이 높은 탑에서 떨어진다는 것도 평소에 가지고 있던 권위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생각에는 두 분 모두가 연애할 당시 서로 자존심을 많이 부리셨던 게 아닐까 예측도 되는데요. 둘 다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 때도 서로 앉으려고 하고 관계에서도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에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게 되는 연애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요 아래로 떨어지는 권위자들처럼 그런 연인 간의 자존심 싸움도 결국에는 헤어지고 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를 두 사람 모두가 깨닫게 된다고 보이기도 해요. 막상 헤어져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후회를 할 거라면 있을 때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식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처럼 상대방 또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 사이에 어떤 점이 가장 문제였는지 또 다시 만난다면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등등 헤어져 있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될 거란 점괘이고요. 확실한 건 상대방도 아무 생각이 없이 가만히 있는 거는 아닐 거예요. 지금은 두 사람 모두가 최대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인 거죠. 혹시라도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겪는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 카드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도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기 보이는 3 소드와 킹컵 카드를 함께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림을 보았을 때도 심장에 마구 칼이 꽂혀있는 모습, 또 어딘가 착잡해 보이는 표정으로 바닷가 위에 놓인 의자에 앉아있는 왕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무런 보호 장구도 없이 물 위에 놓여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고민에 빠진 이 인물의 모습처럼 재회 상대방 또한 이번 분과의 이별 이후에 많은 혼란을 겪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두 카드는 이번 분과 헤어짐에 있어서 우리 이번 분께서 예상하시는 것보다도 상대방은 마음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특히 킹컵 카드는 좋게 말하면 감정이 풍부하다는 것을 뜻하지만, 안 좋게 말하면 자신의 감정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굴고 쿨하지 못한 사람이다. 상황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욱하는 성격, 자기 중심적인 성격 또한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평소에 자존심이 강했기 때문에 이번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헤어짐 이후에 이미 나 같은 거는 다 정리를 했을 것이다. 이별 후유증 따위는 재빠르게 털어낼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기가 쉬울 텐데, 오히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뭔가 흘러가지 않았을 때 이별 후에 나타나는 아픔, 분노, 상처, 미련과 같은 감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하고 일일이 스트레스 받아 하게 되는 의외로 약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제 생각엔 이번 분 이후에 제대로 된 새로운 이성을 사귀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이 갈수록 이번 분에 대해 그리워하게 되는 양상으로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러한 사람들은 복잡한 생각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통해 예전 애인을 잊어보려는 시도를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굉장한 고독과 혼란, 또 마음의 타격을 뜻하는 이 3 소드 카드까지 함께 나와준 것을 보면 아마 연락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도 그 사람과도 또 다시 싸웠거나 좀처럼 잘 안 됐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차라리 그런 경험을 이번 분과 헤어진 중간에 한 번쯤은 겪어야 이번 분에 대한 소중함을 더 강하게 깨닫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막 새로운 이성하고 연락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 분께서도 그래, 어디 한번 다른 사람도 만나봐라. 누가 네 성깔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겠느냐. 나니까 너 만나줬던 거다 하는 식으로 마인드를 가져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또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번 분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참아주었던 건지 그 사람도 충분히 깨달을 필요가 있을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이 데빌 카드는 두 분께서 육체적인 궁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서로를 더 못 잊어버리게 되는 경향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 그러한 카드예요.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안 맞아서 싸움도 많이 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주고받지만, 이 육체적인 궁합, 유혹, 끌림들은 굉장히 강한 관계이기 때문에 마치 악마의 유혹과 같은 관계라 하여 이 데빌 카드가 나와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치 마약이나 도박 같은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쉽게 끊지를 못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인 거겠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는 10컵 카드가 나와주었는데, 이 카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좀 좋은 결과를 나타내주는 카드이기도 해요. 또 요 10이라는 숫자는 타로에서 가장 마지막 숫자이고 꽉 찬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안정감을 주는데요. 이 카드 그림 속에도 이 컵 안에 금전도 가득 들어있고 집도 세워져 있고 보석과 생선, 빵과 같은 음식, 재화들이 아주 풍족해요. 이렇게 풍족한 상태는 마치 내가 아주 편안하고 안정감이 드는 집안에 사이좋은 가족들과 함께 있는 듯이 이 카드를 뽑았을 때는 원하는 일을 이루고 곧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다는 해석이 되기도 해요. 또 가정적인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처럼 재회운에서 이 카드가 나와준 경우에도 만약에 두 사람이 이번에 다시 재회를 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결혼 또는 함께 사는 것을 고려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상대방 속마음에서 지금 이 카드가 나와주었으니까
이 상대방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다시 만날 거라면 이제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만나야 한다고 여기시는 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재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면 연락운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뽑은 카드를 한번 펼쳐보도록 할 텐데요. 이 연락운에서도 상대방은 자신이 정말 재회를 할 완벽한 준비가 됐다고 느낄 때 또 재회를 하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당당하게 먼저 이번 분께 연락을 해올 것이라는 거를 요 10 코인 카드를 통해 해석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반대로 우리 이번 분께서는 막상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 때쯤에는 100%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재회를 망설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옆에 있는 6 소드 카드로 나타나 주었어요. 아까도 재회가 이루어지려면 6월달은 되어야 한다는 운세가 나와주기 때문에 아마 이번 분 입장에서는 좀 오랜 시간 기다려도 잘 될 기미가 보여지지 않고 상대방도 딱히 미련이 있는지 없는지 겉으로 이제 티나게 티를 내지를 않다 보니까 안 되겠나 보구나 하는 식으로 점점 자연스럽게 마음이 비워지고 포기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결국에 이제 조금 살만해졌다는 생각이 들 때쯤에 그 사람은 연락을 해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분 입장에서는 반가운 마음보다는 왜 연락을 했을까 의아하고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들 수밖에 없겠죠. 연락을 받게 됐을 때는 이미 이번 분 마음이 꽤 괜찮아져 버린 상태일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내 쪽에서 더 깊은 고민을 해보게 될 수도 있겠다. 서로 마음적인 타이밍이 조금 엇갈리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요 에이스, 코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상대방에게서 좋은 금전운을 나타내는 카드도 몇몇 보여졌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환경적으로도 예전에 사귈 때보다도 더 안정된 환경이 구축됐기 때문에 그만큼 잘해줄 자신이 있어졌어서 더 재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가오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조언 카드에서는 하강이라는 뜻의 다운폴 카드가 나와주었는데 이 카드는 정말로 오늘 전체적인 결과와도 관련이 깊은 카드이기도 해요. 카드 그림만 보셔도 사실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야 할 이 집이 불타거나 어지러운 것들로 가득하여 편히 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주위 사람에게 많은 정신적 영향을 받게 되는 스타일이신 것 같다고 해요. 예민한 감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가스라이팅을 당하기도 쉬운 유형이시라고 보인대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도 어떤 사람과 사귀냐에 따라 잘못하면 아주 유해한 영향을 받게 될 위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울감이 심해지면 그게 육체적인 병증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예민하시고 하기 때문에 어떤 외로움이나 나의 결핍 같은 걸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연애를 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할 수 있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은 물론 체력을 강화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를 들어 바다에 들어갈 때도 갑자기 찬 물에 풍덩 몸을 던지기보다는 먼저 몸에 물을 묻히면서 준비 동작을 하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소유하지 못한 채 하는 연애는 큰 독이 될 수 있으니 연애를 하기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둔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이번 분에 대한 해석도 여기에서 모두 마치고 바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동안의 전반적인 재회 가능성과 흐름을 쭉 훑어본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나와준 3 펜타클 카드에서는 그림 속 인물들이 같이 사이좋게 회의도 하고 뭔가를 함께 조각해 나가면서 협동을 해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렇기에 이 카드는 예를 들어 사업을 할 경우 동업자가 있다거나 또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 도움을 받거나 조언을 받아가며 어떤 일을 해 나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도구를 들고 뭔가를 조각하고 있는 그림을 통해 간혹 전문적인 기술이나 예술가 기질이 필요한 일을 통해서 금전을 획득하고 있으리란 걸 예측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이 카드는 우리 3번분께서 이전에 연애했던 그 상대방과 단순 연애 관계뿐만이 아닌 자신이 하는 일이나 공부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평소 도움을 주고받았거나 또는 그 일을 함께 했었을 가능성으로도 추측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나아가서는 3번을 뽑으신 분들 중에서는 사내 연애를 하던 분들도 있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도 있겠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좀 남다른 연결점을 지니고 있던 두 사람이었기에 헤어졌다고 해도 남들처럼 곧바로 이렇게 남남처럼 안 보고 지낼 수도 없는 일이고 좋든 싫든 소통을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남았기에 더욱 난감한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의외로 재회 가능성은 다른 번호를 뽑으신 분들에 비해서도 가장 큰 가능성이 보여진다는 결과이기도 해요. 두 사람은 이별을 했다라는 단어보다는 잠깐 싸운 것 뿐이다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릴 수도 있을 정도의 운세인데요. 타로 결과적으로는 4월, 5월, 6월에서 모두 꽤 괜찮은 재회운이 나와주었으나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서로에 대한 마음이 확인된 4월 중으로 첫 연락 또는 재회를 위한 대화가 있은 이후에 한두 달 동안은 서로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감정 표현을 가지며 만남을 이어가게 될 것 같다고 보인대요. 그렇게 천천히 안정감을 다시 되찾다가 다시 만난 지 3개월 차 정도가 되는 시기부터는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한 안정기에 들어서게 될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과정들은 순서대로 여기 9컵, 나이트컵, 8 펜타클 카드에 순서대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에요. 4월 달에 나타나준 이 9컵 카드는 이달에는 우리 3번분께서 큰 기쁨, 큰 만족감을 느끼고 비로소 마음의 안정감까지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재회를 하게 되는 방식에서도 아마 3번분이 아주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동안 상대방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들을 진짜로 듣게 되면서 그만큼 좀 행복하고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을 받는 듯한 만족적인 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회를 한 이후에는 옆에 있는 이 나이트컵 카드로 흐름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 카드는 한마디로 재회를 했으나 아직 불안정한 시기라고 느끼기에 서로가 극도로 배려하면서 또다시 싸우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만나가는 시기가 될 것임을 의미해요. 어쨌든 한번 깨졌던 사이이기 때문에 또다시 비슷한 문제로 헤어지게 되지는 않을지 아직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눈치 게임을 하듯이 만남을 이어가게 된다. 이 카드 그림에서도 온몸을 갑옷으로 꽁꽁 무장을 하고 완전히 완벽하게 모든 준비를 다 마친 것으로 보이는 이 기사님이 말을 타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정작 타고 있는 말을 출발시키지 못하고 좀 망설이고 있는 듯한 그러한 그림인데요. 그런 것처럼 재회를 했다는 것 자체는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아직 100% 안심이 되지는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 마음인 거기 때문에 다시 만나더라도 한동안은 어느 정도의 불안한 마음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꾸 집착을 하려 하거나 상대의 마음을 시험하려 하거나 괜한 것들로 서운해하고 시비를 거는 등의 일들을 했다가는 정말 이전처럼 서로 힘들어지고 또 그 상황에서 이렇게 도망치듯 다시 이별하게 될 위험이 있을 거라는 거를 3번분 본인도 잘 알고 있기에 감정을 좀 차분하게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만남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나와준 이 에잇 펜타클 카드야말로 안정적인 관계를 뜻하는 대표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안정감 있게 순환되어 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겠다. 그러한 결과가 되는 거고요. 또 이 에잇 펜타클은 가정적인 분위기도 느껴지는 카드이고 또 나란히 줄 서 있는 이 여러 개의 동전들이 주는 느낌처럼 올해에는 두 사람 모두 금전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게 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이 사람과 결혼을 고려하게 될 수도 있을 거란 부분을 참고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 카드들을 통해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도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3번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꼭 성적인 긴장감이 있고 설레이기만 하는 로맨틱한 감정뿐만 아니라 마치 정말 잘 맞는 친구와 함께 할 때처럼 같이 노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다고 해요. 여기 첫 번째로 보이는 3컵 카드가 바로 3번분을 얼마나 친근하고 함께 있을 때 즐거워했는지를 보여주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도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헤어졌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를 않으셨을 거예요. 거기다가 요 마지막에 10 소드 카드까지 보시면 그림에서도 그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듯이 이상하게도 3번분과 헤어진 이후부터 일도 잘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일어나서 이별 이후에 안 그래도 착잡했던 마음에 기름을 붓는 듯이 큰 절망과 우울감을 느끼는 날이 많아졌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하기보다는 너무 한꺼번에 많은 일이 일어나 당황을 했는지 지레 겁을 먹고 현실을 도피하려는 쪽이 더 강하다고 보여요. 여기 커다란 달이 그려진 달 카드나 옆에 또 이 9 완드 카드는 모두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외면부터 하고 싶은, 어디론가 도피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별 이후에 이 사람은 오히려 홀로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평소 하지 않았던 뜬금없는 행동들, 새로운 경험들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다분해요. 이별할 때 해도 이렇게까지 크게 당황스럽고 힘들어 할 거란 거를 그 사람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 마법사라는 뜻의 매지션 카드로 보아도 그 사람은 자신의 멘탈이나 능력을 조금은 과신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 마법사 카드는 말 그대로 불가능이 없을 것 같은 전지전능한 자를 일컬어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도 잘 해낼 거고 돈도 잘 벌 거고 감정도 프로페셔널하게 잘 조절할 수 있는 아주 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3번분과 이별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멋진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의 믿음과 높은 자존감으로 뭉쳐 있었지만 마치 이 사람을 지켜주던 부적이라도 떨어져 나간 듯이 3번분과 헤어지고 나서 돈 문제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많은 부분에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일이 뒤틀리니 아무리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이라 한들 긍정적이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요. 한마디로 헤어져도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 당황한 거겠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 때 기댈 곳도 없고 지금 내 곁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 더욱 실감이 나고 허전함이 극대화되면서 3번분과 이별한 것에 대해서 급격하게 후회하게 되는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힘들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항상 가까이 있어 주었던 게 우리 3번분이었는데 이 소중했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번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에게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받게 될 일은 점괘가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딱히 망설임이 없기 때문에 의외로 괜한 자존심을 부리면서 연락을 안 하려고 하거나 가짠게 머리를 굴리면서 밀었다 당겼다 할 것 같은 스타일은 또 아니세요. 내가 연락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늦어버리기 전에 망설임 없이 할 수 있는 솔직하고 또 어찌 보면 성격이 급한 면들도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연락운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뽑은 카드를 한번 펼쳐보도록 할 텐데요. 이 첫 번째로 나와준 연인 카드가 바로 재회에 대한 상대방의 강력한 의지, 마음만 먹게 되면 바로 연락해올 수 있다라는 재회에 대한 확신, 다시 만난다면 더 잘 해낼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나타내주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 3번분 본인에게는 재회를 앞두고도 여러 근심 걱정이 가득한 모습도 느껴지는 이 킹 완드 카드가 나와주기도 했어요. 3번분 입장에서는 우리 사이에 극복하기 정말 어려운 문제가 어떤 것이 있고 노력해도 완전히 맞춰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서인지
물론 상대방도 자신이 이기적이게 굴었던 것들을 사과하고 기쁘게 재회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다시 만나더라도 항상 행복한 일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 어떨 때는 상처받고 힘들기도 하고 또 각자의 주장이 강하다 보니 또 크고 작은 갈등들도 언젠가는 피할 수 없게 되는 등 물론 연인 사이라면 항상 행복하기만 할 수는 없긴 게 당연하겠지만 벌써부터 피곤해지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평소 사소한 것에도 걱정이 많은 우리 3번분께는 피할 수 없는 시련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머리를 비우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요. 이 절제 카드나 바로 옆에 있는 광대 카드도 따지고 보면 상대방도 복잡하게 따지고 들지 않고 일단 실행하려는 정신이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이 광대 카드 같은 경우도 바보라는 의미가 함께 있기도 하는데 바보들은 고차원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미지가 연상되듯이 상대방도 내가 연락을 하더라도 3번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사실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냥 머리를 비우고 실행하자라는 마음으로 연락을 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3번분께서도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의심, 걱정 등은 너무 과하지 않게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조언 카드에서도 정말 신기하게 신뢰와 믿음이라는 피델리티 카드가 나와주기도 했는데요. 이 카드는 친구나 연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나랑 결혼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시시때때로 하게 된다면 그건 너무 피곤한 결혼 생활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실제로 바람을 피웠거나 언젠가는 피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하루하루는 서로를 맹목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 부부 사이이고 또 믿어야지만 함께 살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런 것처럼 우리 3번분 또한 재회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되도록 상대방을 믿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도저히 의심이 되고 언제 또다시 떠날지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면 애초에 재회를 허락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요. 기왕 재회를 하기로 했다면 그때부터는 머리를 비워야 하겠다. 그냥 믿어야 하겠다. 안 그러면 정말 마음이 지옥 같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는 우리 3번분 스스로가 아마 가장 잘 아시리라 생각이 돼요. 부디 이번 점괘를 통해서 멘탈을 정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점괘도 이렇게 해서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